네, 11월 15일이고요. 어제에 이어서 이제 데모 페이지 작업을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이제 전체 페이지는 뭐 이렇게 생겼는데 어제 여기서 헤더하고 푸터만 작업을 했고요. 오늘 메인 영역을 시작할 차례죠. 자, 사이트 작업을 할 때 일단은 헤더 푸터 작업을 하려면은 형태가 어떻게 됐건 간에 일단 3단으로 나누게 돼 있어요. 헤더, 메인, 푸터. 이렇게 해서 헤더랑 푸터를 완성을 하고 나면은 이제 CSS 같은 경우는 계속 이어서 작업하면 되지만 HTML은 그 상태에서 파일을 하나 복사를 해서 별도로 저장을 하세요. 왜냐면은 지금 이 작업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이트 작업을 할 때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사이트가 헤더하고 푸터는 똑같은데 가운데만 바뀌어요. 그러니까 페이지 넘어갈 그 작업할 때마다 계속 똑같이 하면은 좀 번거로우니까 이제 이 상태로 HTML 하나 별도로 백업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전에 했었던 거 있죠. 얘를 header.html이라고 저장하고 여기 밑에도 footer.html이라고 저장을 한 다음에 얘네 둘을 그 AJAX 사용해서 인클루드 시키는 방법. 그렇게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요 부분과 요 부분의 HTML을 따로 분리를 해야겠죠. 편한 방식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메인 영역 작업을 들어갈 텐데, 이 메인 영역이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일단 영역을 먼저 나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대부분 웹페이지들은 영역이 일단 세로로 나눠져요. 세로로 더 나누세요. 여기서는 요만큼 타이틀이라고 잡았고요. 그 다음에 또 요만큼을 이제 about 그리고 요만큼 여기는 이제 내가 어떤 프로그래밍을 얼만큼 한다 뭐 그런 부분이라서 스킬이라고 잡았고요. 여기 밑에도 이제 각종 점수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도 뭐 포인트.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랫부분이 좀 문제인데 사실 이거 나누는데 정답은 없어요. 그냥 내 주관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요만큼 하나, 요만큼 하나 이렇게 나눠도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보면은 포트폴리오라는 타이틀이 있고 밑에가 지금 마이워크 여기도 컨택트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고 밑에가 연락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만큼이 한 세트예요. 요만큼이. 그럼 아예 여기도 처음부터 타이틀부터 요만큼까지가 이제 자기소개를 위한 부분이다. 이렇게 하나 나눌 수도 있고요. 이만큼이 되겠네요. 요만큼. 요만큼이 한 세트. 아이, 또 잘못 그렸다. 요만큼이 한 세트. 그 다음에 요만큼이 한 세트. 요만큼이 한 세트다.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파일은 여기를 나누고 여기 나누고 여기 나누고 여기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 나누고 여기 나누고 이렇게 나눠서 작업을 한 걸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이만큼을 한꺼풀 감싸는 것도 맥락상 괜찮겠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정답이 없어요. 그냥 자기 주관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HTML을요. 여기 서브 영역 나누기라고 해서 이거 제가 파일 드리긴 했는데 이게 지금 그냥 여기를 3단으로 나누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림 있고 밑에 설명 있고 요거 포함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림 있고 컨텐츠 있고 그림 있고 컨텐츠 있고 이렇게 나누는 게 더 좋아 보이긴 하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쪽에는 자기소개, 이쪽에는 포트폴리오, 이쪽에는 컨택트.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게 작업이 그냥 1글씨, 2글씨, 3글씨 그렇게 끊기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림 파일을 일단 무시하시고 새로 나눕시다. 자, 스텝 3이라고 드린 거는 간단해요. 일단은 아까 영역 나눈 대로 영역만 나누면 돼요. 지금 여기 이렇게 크게 나눠놨는데 이거 그냥 짧게 3단으로 나눌게요. 타이틀이 아니라 소개, 인트로듀스. 자, 이렇게 3단 영역으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영역을 내가 시각적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되니까 SCSS 쪽에서 자, 여기는 그냥 지금 바로 코딩해도 되겠네요. 자, 다시 HTML로 와서요. 요만큼에 해당하는 영역이 인트로듀스예요. 일단은 여기를 먼저 작업을 할 거예요. 화면이요? 잠깐만요. 자, 다시 이만큼에 해당하는 영역이 인트로듀스예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작업을 할 건데 자, 보면은 일단은 페이지 웹브라우저 화면 하나를 가득 채우는 박스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라는 인사말이 있고요. 그러니까 박스 하나에 가운데 박스가 또 있는 영상이고요. 그 밑에는 박스가 있긴 한데 지금 여기는 보면은 넓이가 요만큼으로 제한돼 있죠. 이 안에 제목, 소제목, 텍스트 그리고 그 밑에 이만큼 있고요. 여기서 가로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영역 나눌 때는 일단 진행하던 방향 한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요 영역을 보면은 여기도 이제 이렇게 텍스트와 사진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일단은 웹페이지 작업할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영역 나누는 연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도 이제 요만큼 넓이가 제한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제목. 그리고 여기는 이만큼을 한 표표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타이틀, 그리고 그래프. 그리고 그래프 안에 진행 상태가 얼만큼인지에 대한 작은 막대를 위해서 div가 하나 또 들어가야 돼요.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안에서 div 클래스 타이틀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타이틀 안에 인사말이 있었어요. 헬로라고 넣죠. h1 안녕하세요 땡땡땡입니다. T 들어가는 텍스트는 여러분들이 임의로 바꾸셔도 돼요. 자, 그 안에 about me라고 하는 영역이 있었어요. 이 영역이요. 여기서 제목 들어가고 텍스트 들어가고 텍스트는 일일이 다 입력하기는 좀 번거로울 테니까 제가 지금 단톡방에 툭 하고 텍스트만 올릴게요. 자,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린 텍스트 전체를 이만큼이거든요. 이만큼을 싹 복사해서 일단은 about 이 안에다가 밀어넣고 태그를 만듭시다. 일단 처음에 about me라고 되어 있는 거는 두 번째 제목이니까 h2 태그를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알러 포토그래피라고 하는 부분은 세 번째 제목으로 놓고요. 그 밑에 본문은 T 태그. 자, 그럼 이제 하나, 둘, P 태그까지 세 개 영역이 만들어졌고요. 그 밑에는 이제 딱 전체 박스 안에 그 양쪽 옆으로 또 나눠졌어야 됐죠. div 클래스 about box라고 하나 잡고 그 다음에 my name이라고 하는 텍스트 밑에 또 이미지가 같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div 클래스 포토박스 이 안에서 my name은 h4 태그 my name 앞에 아이콘이 하나 있었습니다. 페이지 보면은 여기 아이콘이 하나 있어요. 저 아이콘도 같이 넣어줄게요. 그리고 그 밑에 프로필 사진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 문장은 p 태그로 감싸겠습니다. 네, HTML만 놓고 보면 이렇게 영역이 이렇게 쭈르륵 들어가요.
지금 요 인트로듀스 영역의 높이를 지금 150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내용이 들어가도 150 픽셀을 넘어가는 애들은 삐져나오고 있죠. 정리정돈 해줘야죠. 인트로듀스 안에 타이틀이라고 되어 있는 영역을 먼저 정리할게요. 여기 이제 3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는 요 그림 영역이 타이틀이에요. 자, 임시 코드 되고 이 안에 점 타이틀 그리고 about me 크게 두 개 영역이 있네요. 자, 지금 요건데 일단 위드스는 100%를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헤이트가 100%가 아니라 100VH. VH는 뷰포트의 헤이트를 기준으로 한 100%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뷰포트가 무슨 뜻이냐면 브라우저 창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브라우저 창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100%니까 타이틀 영역을 지금 브라우저 창 높이만큼 가득 채우라는 뜻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그래서 타이틀 영역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 헬로라고 하는 박스가 있었어요. 타이틀 안에 점 헬로라고 하는 박스가 있었는데 얘를 일단 배경 색깔 임시로 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이 헬로라고 하는 영역이 가로로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게 나오죠. 자, 타이틀한테 그러니까 지금 헬로를 감싸고 있는 타이틀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 플렉스를 주면은 가로로는 이렇게 그 내용만큼 나오고 높이는 가득 채우게끔 기본 특성이 바뀌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헬로박스의 높이가 딱 자기 내용만큼만 오게 할 거예요. 그래서 페이트 오토를 안 먹네요. 잠시만요.
네, 방법을 다른 걸 쓸게요. 지금 높이값 조절 때문에 얘를 가운데 배치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됐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안녕하세요 땡땡땡입니다라는 내용을 화면 중앙에다 놓고 싶은데 그러면 얘가 높이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세로축을 중앙으로 오니까. 근데 지금 높이가 가득 채우고 높이가 헬로라는 영역의 높이가 부모를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세로축으로 움직이고 싶어도 못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플렉스 말고 다른 방식을 좀 쓸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헬로한테 부모 영역 안에서 가운데 배치 포지션 앱솔루트를 줄 거예요. 그럼 부모한테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면은 내가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려면 부모한테 포지션 렐라티브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포지션 렐라티브 포지션 앱솔루트를 부여하면은 내용이랑 높이랑 넓이가 이렇게 딱 내용만큼 설정이 돼요. 그리고 레프트 50%, 탑 50%라고 하면은 화면 중앙에 박스의 왼쪽 상단 꼭지점이 맞춰져요. 이 상태에서 가운데로 배치하려면은 이 핑크색 박스에 높이와 넓이의 반만큼 왼쪽과 상단으로 끌어당겨줘야 돼요. 그래야 가운데 배치가 되니까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그러면 중앙으로 와요. 그러니까 이 코드 자체를 부모 안에서 중앙에 오게 하는 세트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타이틀, 요 전체 박스, 요 영역에 배경 이미지 걸어서 배경 깔아줬고요. 글자가 움직여도 지금 얘는 안 움직이죠? 자, 헬로 안에 H1 태그랑 태그가 있어요. H1 태그랑 P 태그인데 H1 태그는 글자 크기를 36으로 주고요. 넉넉하게 36으로 주고요. 글자 굵게 화이트 스페이스 노래 줄바꿈하지 말고 그 다음에 밑에 텍스트랑 너무 바짝 붙어 있으니까 This is my 웹사이트를 조금 아래로 미루기 위해서 마진 보통 픽셀 태그는 폰트 사이즈 20 폰트 사이즈 20 주고 폰트 웨이트는 300 정도 줄게요. 자, 이제 글자를 좀 가운데로 밀고요. 요 안에서도 가운데 정렬시키고 색깔을 흰색으로 줘야죠. H1 태그도 흰색, 가운데 정렬. This is my 웹사이트도 흰색, 가운데 정렬. 그러려면은 여기 안쪽에 똑같은 코드가 이렇게 두 번씩 들어가 줘야 돼요. 이렇게. 색깔과 텍스트 라인 센터, 색깔과 텍스트 라인 센터. 자, 근데 이 텍스트 관련된 속성은 부모한테 부여하면은 자식한테도 상속된다 그랬죠.
그래서 부모한테 한 번만 주면은 이렇게 흰색과 가운데 정렬이 구성이 됩니다. 이제 이 헬로 박스는 지울게요. 헬로 박스의 배경 색상은 지울게요. 흰색 글씨가 그림에 묻혀서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이 헬로 박스의 배경 색상을 아예 그냥 회색으로 줘버릴게요. 자, 박스 가장자리랑 글씨가 너무 붙어 있네요. 패딩 좀 씁시다. 그럼 여백이 잡히죠? 자, 이렇게 잡힌 건 좋은데 작업하다 보니까 위쪽의 메뉴가 지금 가려졌어요. 네, 타이틀이라는 영역한테 포지션 속성을 부여해버리는 바람에 헤더 영역도 지금 포지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포지션 속성을 부여받으면 둘 다 Z 인덱스를 일단 0으로 가져요. Z 인덱스가 기본적으로 똑같으면은 HTML이 나중에 코딩된 게 우선권을 갖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헤더에다가 Z 인덱스를 좀 크게 주면은 가려졌던 게 나옵니다. 그럼 common.css에 자, 커먼 파일에서 상단 영역에 Z 인덱스를 좀 줘야겠죠. 자, 일단 이 본문 영역에서 이 about me를 제외하고 지금 타이틀 영역만 작업했으니까요. 타이틀까지만 해서 여기서 먼저 1차 배포할게요. 자, 단톡방에 서브 영역 놔두기랑 그 다음에 스텝 4, 메인 인트로듀스 1, 타이틀이라고 해서 다시 넣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수업 시작 전에 드렸던 스텝 4, 스텝 3랑 스텝 4는 폐기하시고요. 지금 들린 걸로 스텝 3, 스텝 4 다시 하시면 돼요. 근데 스텝 3는 아까 그 메인 영역, 인트로듀스, 그 다음에 뭐 포트폴리오, 컨택트 이렇게 세 개 영역 나누는 거니까 스텝 3는 뭐 별 특이 사항 없고요. 스텝 4 부분은 CSS 부분 조금 이제 못 따라오신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 위주로 이제 보완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봐서는 10분, 15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잠깐 쉬었다가 해서 8시 15분에 이어서 합시다. 자, 이렇게 이제 메인 영역에 대해서 지금 인사말 부분을 넣었는데요. 메뉴 쪽은 이제 반응형에 대해서 좀 효과가 있는데 여기는 전혀 변화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형에 대한 좀 효과를 좀 넣어보려고 해요.
자, 일단은 여백 사이즈가 원래 20에 30이었는데, 원래 20에 30이었는데, 30에 50으로 늘렸어요. 헬로 영역을. 화면 안 나오나요? 자, 여기 여백을 좀 더 늘렸어요. 원래 20에 30이었단 말이죠. 요만했는데, 요 여백 크기를, 화면이 참 좁아요. 그쵸? 이 여백 크기를 30에 50으로 늘렸어요. 여백이 좀 커졌죠. 그래 놓고 이제 모바일 해상도에 접어들면은 여백이 작아져라 라고 넣었어요. 그러면은 여백이 이렇게 잡혀 있다가 해상도가 줄어들면은 여백이 작아지는 게 보일 거예요. 자, 헬로 부분에 이제 여백을 좀 넉넉히 주고 모바일에서는 작아지게. 자, 그 다음에 여기 H1 태그랑 P 태그 글자 크기 36에 20으로 줬는데 모바일에서 데스크탑이랑 글자 사이즈를 똑같이 줄 수는 없죠. 그래서 모바일 사이즈로 가면은 36에서 25로 줄고 P 태그도 20에서 14로 줄어들게 했어요. 그러면은 쭉 가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작아지는 느낌이 나는 거죠. 모바일에서 너무 작은데 싶으면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주셔도 될 거예요. 26에서 16 정도로. 그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좀 적당하다 싶은 느낌으로 잡으시면 되는데 분명한 건 PC에서 핸드폰 사이즈 볼 때랑 실제 핸드폰으로 접속해서 볼 때는 느낌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접속했을 때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확인하는 방법은 따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잡았고요. 자, 다음 스텝. 자, 타이틀 영역 말고 아까 about me라고 HTML 잔뜩 코딩해 놓은 게 있었죠? 밑에 여기 about me. 이 부분 잡아줘야죠. 그래서 인덱스 파일에서 about me라고 하는 영역을 또 구성을 하고요. 자, 원본 사이트를 보면은 이 about me 영역은 넓이가 제한돼 있어요. 제한돼 있다가 해상도가 어느 정도 줄어들면은 그때부터는 이렇게 가득 차는 형태로 들어가요. 이 말은 얘가 고정 넓이가 아니라 맥스 위드스로 잡혀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 영역의 맥스 위드스는 1100픽셀입니다. 포토샵 같은 걸로 디자인이 된 거라면은 우리가 직접 픽셀 사이즈를 재보면 될 텐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찍어서 개발자 도구로 이 사이의 넓이를 봐야 돼요. 지금 여기 보면은 1100픽셀이라고 넓이가 나와 있고요. 여기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위드스 영역이고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건 패딩 영역이에요. 자, 그래서 개발자 도구로 이 영역 딱 찍으면 여기 밑에 봤을 때 이렇게 잡혀 있어요. 1020에 40. 1020에 40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원래 전체 넓이라 함은 패딩 레프트 더하기 위드스 더하기 패딩 라이트죠. 그러면 전체 넓이는 1100이라는 뜻인데 지금 우리가 박스 사이징을 보더 박스로 줘놨잖아요. 그러니까 패딩하고 보더가 위드스 안쪽으로 잡혀 들어간다. 이기 때문에 실제로 넓이를 우리 기준으로 줘서는 1100으로 주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about me에 맥스 위드스를 1100 픽셀로 부여를 할게요. 그리고 마진 오토. 패딩은 상하 65픽셀, 좌우 40픽셀 부여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운데 이렇게 몰려요. 1100픽셀 영역 안에서 안쪽으로 40픽셀씩 넣고 들어간 거죠. 자, 이제 이 about me라고 하는 텍스트가 갈 건데 h2 태그예요. 자, 이 패딩도 모바일 사이즈에선 좀 줄여주자고요. 모바일 사이즈에서는 45에 20으로 줄일게요. 자, about me 안에 h2 태그. 일단 폰트 사이즈는 42 정도 주죠. 그 다음에 컬러는 미리 정해놓은 컬러 중에 다크 그레이라고 하는 색상 값이 있어요. 어바웃 및 글자 색깔 조금 바뀌었고요. 자, 그 밑에 소제목은 밑으로 좀 밀어야겠죠? 마진 보통 20픽셀 정도 부여합시다. 그리고 20이 아니라 40. 텍스트 얼라인 센터. 자, 이렇게 잡아놓고 해상도를 줄였을 때 모바일 사이즈로 접어들면은 얘한테 어떻게 효과를 주고 싶은지 그 부분을 또 고려하셔서 반응형 기능 넣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include desktop MD에 폰트 사이즈는 36 정도 줄게요. 그리고 마진 보통은 20픽셀 정도 줄게요. 그럼 요 about me라는 것도 해상도가 줄어들면 글자가 좀 줄어들고 밑에 간격도 줄어들 거예요. 자, 그 밑에 H3 태그, I love photography라고 하는 글자거든요. H3 태그. 자, 글자 크기 30에 굵기 400, 마진 보통 40. 얘는 글자 좀 기울여 볼까요? 글자 색깔 그레이. 얘도 텍스트 라인 센터. 마찬가지로 모바일에서 어떤 효과를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모바일에선 대체로 사이즈나 간격이 줄어요. 글자 크기 20으로 줄이고요. 마진 보통은 여기서 30으로 줄입시다. 위에가 40으로 줬으니까. 자,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가 4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I love photography 글자 줄어들죠? 폰트 웨이트, 굵기도 300으로 줄여볼게요.
이제 그 밑에 피태그, 요거랑, 피태그라고 하면 얘도 같이 먹을 거예요. 자, 피태그. 라인에이트를 150%로 부여해서 줄 간격을 좀 늘려주고요. 아까 너무 바짝 붙어 있었죠? 폰트 사이즈도 18픽셀 정도 부여해서 좀 읽기 편하게 해주고요. 아랫문단은 조금씩 밀어야겠죠. 마진 보통을 얼마를 줄까요? 45픽셀. 자,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어떤 식이냐면은, 여기 좀 너무 가깝네? 어느 정도 수치값을 주지? 하고서 그냥 감으로 찍고 있는 거예요. 수치값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뭔가 감으로 준 다음에 조금씩 미세 조정하면서 적당한 값을 찾으세요. 자, 그리고 폰트 웨이트를 300 정도 줘서 글자를 조금 더 얇게 나오게 할게요. 영문은 조금 얇게 나오는 게 이쁘더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얘도 모바일에서 뭔가 그 특이사항을 주고 싶다면은 마찬가지로 요거 복사해서 넣고, 모바일에서는 폰트 사이즈를 데스크탑이 18이었으니까 여기서 16 정도로 줄입시다. 마진 보통은 45였으니까 25 정도 줄까요? 폰트 웨이트는 그냥 둬도 될 것 같고, 라인 헤이트를 150이었는데 135로 줄일게요. 피태그도 모바일 간격에서는 조금 글자가 줄어드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사진하고 텍스트 이 부분 해결해야죠. 자, 쭉 내려가다 보면 About Box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얘는 뭐 별거 없죠. 디스플레이, 플렉스. 그 다음에 줄바꿈을 줍니다. 플렉스, 랩은 랩. 자, 여기 제가 아까 마이박스라고 줬나요? 포토박스라고 주지 않았나요? 클래스 이름. 제가 아까 포토박스라고 줬죠? 자, 어바웃박스에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고 플렉스 랩을 줄바꿈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피태그 영역이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밑으로 내려왔어요. 자, 이 상태에서 포토박스에다가 위드스를 50% 부여할게요. 그 다음에 어바웃 박스 안에 있는 피태그 전체적으로 요만큼이 다 어바웃 박스인데
포토박스랑 피태그가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피태그도 위드스를 50% 부여할게요. 그럼 50대 50이니까 좌우로 정렬하겠죠. 이렇게. 근데 좀 줄어들면은 그림은 안 줄어드니까 겹치잖아요. 그림을 이 포토박스 안에서 넓이 100%. 자, 이 안에 img 태그한테 맥스 위드스 100% 하면 이제 그림이 같이 줄어들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요 텍스트랑 그림이랑 간격이 너무 바짝 붙어 있으니까 포토박스 오른쪽에 안쪽 여백을 좀 잡읍시다. 패딩 라이트는 50픽셀 정도 줄까요? 50픽셀이 좀 크다 싶으면은 30픽셀 정도만 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적당히 값을 찾으세요. 원사이트는 여기 양쪽에 다 줬네요, 패딩을. 패딩을 상하형 좌우 35 넉넉히 줍시다. 자, 이제 요 마이네임이라고 하는 요 텍스트. 포토박스 안에 H 포택으로 들어있어요. H 포택으로. 자, 폰트 사이즈 22픽셀. 컬러는 그레이. 그리고 마진 보통을 20픽셀. 자,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I 태그로 하여금 텍스트를 좀 옆으로 밀어줘야 되니까 H4 안에 I한테 마진 라이트 10픽셀.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옆에 태그가 제가 지금 원하는 거는 요 그림 위치랑 텍스트, 웰컴이라는 텍스트가 맞춰지는 건데 위에 제목에서부터 맞춰졌어요. 그래서 피태그한테 상단 여백을 조금 주고 싶어요. 밑에 있는 피태그한테 헤딩 탑 40픽셀 정도 줘볼게요. 자, 그럼 얼추 원하는 대로 맞춰졌습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이제 모바일로 되면은 계속해서 화면을 이렇게 양분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포토박스가 넓이가 50이죠? 자, 데스크탑 MD한테 위드스 100%. 패딩은 좀 줄여줄까요? 밑에 있는 얘도 피태그
태그도 넓이가 지금 50픽셀인데 얘도 넓이를 100%로. 자, 그러면 이렇게 쭉 가다가 넓이가 100%가 되니까 이렇게 세팅이 되는데 지금 이 그림의 넓이를 맥스 위드스 100%로 했기 때문에 더 안 커져요. 원본 사이즈를 벗어나질 않아요. 그냥 위드스 100%로 바꿉시다. 자, 밑에 있는 이 마이네임이라는 것도 지금 모바일 배열에서는 가운데 와주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반응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군데군데 사이즈 줄였다 넓혔다 하면서 이 부분은 이 모바일 사이즈는 좀 다르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부분만 조금씩 보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모바일 사이즈, 데스크탑 사이즈 구성이 완료되죠. 아이고, 그러니까 저 작업하면서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화면 사이즈가 작게 돼서 지금 수업 진행이 됐네요. 자, 요 어바웃 부분 또 스텝 5로 해서 지금 톡방에 올릴 테니까요. 중간에 놓친 부분 있으시면은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9시에 시작합시다.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요번에는 요쪽 영역. 박스 이름은 스킬이라고 적을게요. 아까처럼 사이즈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은 PC일 때랑 모바일 사이즈일 때 그래프의 높이라든지 글자 색 크기 같은 것들이 좀 작아지고 있어요. 자, 요 영역 하나에서 제목 들어갈 거 하나 잡아놓고 그래프 영역 안에 이제 제목 하나, 그리고 밑에 지금 그래프가 지금 배경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div 태그를 일단 가로로 가득 채워요. 그리고 안쪽에다가 넓이가
살짝 90% 정도 되는 div를 하나 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div 두 개가 중첩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 겁니다. 자, 본문 영역 about까지 들어왔고, div 클래스 스킬이라고 하는 이름의 박스를 만들게요. 자, 여기에서 h2 태그로 제목을 하나 넣을 거고요. 이렇게. 자, 그 안에 div 태그 하나를 넣고, div 클래스 스킬 섹션이라고 하나 잡아놨고요. 여기서 h3 태그로 아이콘과 텍스트, 아이콘, 카메라하고 포토그래피라고 하고 텍스트 하나 넣고, 그래프 영역은 이렇게 바 컨테이너와 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긴 게 두 세트가 더 들어가 주면 돼요. 한 세트, 두 세트. 자, 그래서 두 번째 거는 아이콘 랩탑으로 바꾸고, 텍스트는 웹 디자인, 스킬은 85%. 그 밑에는 아이콘을 이미지로 바꾸고, 텍스트는 포토샵, 스킬은 75%. 자,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영역이 넓이가 각각 달라야 되니까 여기를 뭔가 고유하게 이제 처리해 줄 만한 뭔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다 컨테이너 안에 여기는 width 90%라는 이름으로 클래스를 하나 주고요. 여기는 이게 여기 들어가면 안 되죠. 바 밑에 이렇게 바는 width 85%, 여기도 width 75% 이렇게 줍시다. 자, 이제 이 영역을 위한 CSS 구성할게요. 스킬이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일단 HTML 잘 열리나 보고요. 자, 지금 여기 밑에 되게 조그맣게 있죠. HTML만 놓고 보면 참 볼품없어요. 자, 여기를 위한 CSS. 자, 다시 index.scss로 와서 타이틀, about 위까지 했고, 여기에 스킬이라고 하는 박스를 만들어서, 자, 조금 빨리 갈게요. 자, 넓이 1100, 마진 오토, 그 다음에 패딩은 아래쪽만 50으로 잡고 나머지는 40으로 잡겠습니다.
자, 제가 와치 CSS를 또 안 켰네요. 자, 그럼 가운데로 몰려있죠? 자, 이제 I'm ready good at H 태그로 제목 잡은 거였어요. 자, 스킬 안에 H 태그. 자, 폰트 사이즈 32에 마진 보통 45. 가운데 정렬시키고 글자 색깔 그레이. 가운데 잡아줬고요. 자, 얘도 모바일 사이즈가 되면 좀 줄여줄게요. include 데스크탑 MD에서 폰트 사이즈는 28. 마진 보통은 35. 자, 제목 잡아줬고, 그 다음에 스킬 안에 각각의 그래프를 포함하는 스킬 섹션이라는 부분이 있었죠. 스킬 섹션. 이 스킬 섹션 영역 안에 제목을 위해서 H3 태그가 다 들어있었어요. H3 태그. 자, 폰트 사이즈 22에 마진 보통 15. 자, 그 다음에 포토그래피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원본 사이트 보면은 글자 간의 간격이 좀 넓잖아요. 그쵸? 굵기도 얇고요. 자, 폰트 웨이트 300에 레더 스페이싱을 8픽셀 정도 줘서 글자 간의 간격을 밀게요. 얇아지고 글자 사이에 간격이 좀 생겼죠. 자, 그 밑에 바 컨테이너 그래프 영역 높이를 35. 마진 보통 30. 배경 색깔은 연한 갈색. 연한 갈색으로 채워줬고요. 자, 모바일일 때 이 포토그래피라고 하는 글자도 좀 줄여줄 거고요. 간격도 좀 좁혀줄 거예요. 그리고 이 그래프의 높이도 좀 낮춰줄 거예요. 그래서 H3 태그에 include desktop MD 폰트 사이즈 18에 마진 보통 10으로 좀 줄였고요. 바 컨테이너도 include desktop MD 높이랑 마진 보통 좀 줄였습니다. 자, 잠깐 보면은 데스크탑일 때 요랬다가 모바일일 때 요랬다가 데스크탑으로 가면은 좀 확대되는 느낌이 생긴 거죠. 자, 이제 안에 있는 그래프 색깔 채워줄 거거든요. 바 컨테이너 안에 바라는 클래스로 들어있었잖아요. 바라는 클래스로. 자, 일단 높이는 100%. 그 다음에 색깔은 그냥 그레이. 라인에이트 25픽셀에 글자 가운데 정렬. 라인에이트 35.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가로로 가득 찼어요. 왜냐면 박스는 기본 넓이가 부모를 가득 채우는 거잖아요. 이제 이 바 태그한테 같이 들어있는 애가 있었죠. 위드스 90%는 위드스
90%. and 점 width 85%짜리는 85. and width 75였나요? 75짜리는 75. 이렇게 하면은 넓이가 각각 조절이 되죠. 자, 반응 글자 색깔은 흰색으로 가야겠네요. 자,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요 밑에 요 영역까지 마무리해서, 일단은 그 상단, 어바웃 영역은 오늘 마무리를 합시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태그가 지금까지 구조랑 살짝 달라요. 보면은, 배경 색깔은 가로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 컨텐츠는 보면은, 얘도 넓이가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요것만으로 박스가 벌써 이중으로 들어가야 돼요. 배경용 박스 하나랑 컨텐츠용 박스가 따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배경은 가로를 가득 채우고 내용은 제한된 넓이 안에서 표시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페이지가 은근히 많아요. 당장 네이버만 봐도요. 뭐 메인 페이지는 지금 개편이 돼서 안 그런데 카페 같은 데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화면상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가로 선이 하나 있어요. 이 선은 지금 화면 가로를 가득 채워요. 얘는 넓이가 100%야. 근데 컨텐츠 자체는 넓이가 제한돼 있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일단은 가로를 가득 채우는 박스를 하나 놓고요. 그 다음에 요 타이틀바는 박스가 제한된 거예요. 그 밑에 선은 가득 찬 거고 밑에는 또 박스가 제한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배경 처리 같은 거를 위해서 그 전체 넓이를 100%로 잡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은근히 자주 있어요. 다른 페이지. 여기도 보면은 지금 검색어 입력하냐 보면 초록색 라인은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다짜고짜 요만한 박스를 가운데 놓은 게 아니라 밑에 이 초록색 선이 가득 찬 거를 처리해주기 위해서 일단 가로가 가득 차 있는 박스 안에 검색 박스를 다시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도 이 회색 영역을 처리하기 위해서 가로를 가득 채우는 박스를 넣을 거고 거기 안에 컨텐츠 박스를 넣을 건데 이런 경우에 대체로 이제 하나, 둘. 그럼 그 다음에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스킬 박스 밑에 div 클래스 포인트. 자, 얘가 가득 찰 거고요. 뭐야? 자, 그 다음에 div 클래스 포인트 컨테이너라고 잡고요. 포인트 아이템. 자, 이 안에 포인트 밸류. 첫 번째 거는 14 플러스.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여러분들 적당히 넣으셔도 돼요. 포인트 텍스트. 파트너. 이제 요 단위로 4개를 넣을 거예요. 총 4개가 되게 넣을 거니까 3번 더 복붙해야겠죠? 숫자나 값은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만큼 넣으세요.
자, 그럼 이제 요 영역에 대한 CSS 들어갑시다. 자, 요번에도 조금 서둘러서 진행할게요. 그 다음에 파일 배포하고 오늘은 거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타이틀, about me, 스킬. 자, 밑에 요 부분 작업하는 거예요. 자, 포인트. 일단 배경 색깔은 회색으로 줘요. 그럼 일단 회색으로 가로 가득 차죠. 그 다음에 포인트 컨테이너는 맥스 위드스를 얘는 좀 크게 갈까요? 1400픽셀로 잡을게요. 그 다음에 마진 오토 걸고 헤딩은 상하 60픽셀, 좌우 10픽셀. 자, 모바일에서는 헤딩 사이즈를 상하 20에 좌우 10으로. 자, 그럼 일단 이렇게 영역 제한이 됐고요. 자, 영역 제한이 됐고 이제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바짝 붙어 있다가 데스크탑에서는 어느 이상 커지는 걸 멈추죠. 1400 너무 큰 것 같다. 1200으로 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이 컨테이너한테 우리가 줘야 되는 게 디스플레이 플렉스. 플렉스 랩은 줄바꿈 해라. 자, 가로로 쪼로로 배치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justify 컨텐츠에 스페이스 비트윈. 그러면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퍼지죠. 자, 이제 이 안에 각각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서 포인트 아이템이라는 애들이 있었는데 이 안에 있는 점 포인트 아이템한테 위드스를 25% 텍스처 라인 센터 컬러는 화이트 마진은 상하 10픽셀 상하 20픽셀 좌우 오토. 자, 그럼 개당 하나가 넓이가 25%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바일 사이즈로 갔을 때 개당 넓이를 50%로 바꿔버리면 4개가 하나당 50%면은 100%를 초과하니까 줄바꿈이 발생을 해야죠. 그래서 플렉스 랩을 미리 줄바꿈 허용으로 넣어놨어요. 이렇게 가다가 모바일 사이즈가 되면 이렇게 한 줄에 2개씩으로 바뀌는 거예요.
4개, 2개. 자, 이제 글자 크기만 잡아주면 되겠네요. 포인트 아이템 안에 포인트 밸류. 폰트 사이즈는 45픽셀. 폰트 웨이트는 500. 마진 보통은 25픽셀. 자, 얘도 모바일에선 좀 줄여줍시다. 자, 모바일에서는 38픽셀. 폰트 웨이트는 400. 마진 보통은 20. 자, 그대로 한 쌍 복사해서 포인트 텍스트. 자, 얘는 기본적으로 30. 폰트 웨이트는 300. 얘는 마진 보통 없고요. 모바일에서는 20.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갑시다. 조금 글자들이 좀, 밑에 글자들이 좀 크다는 느낌이 좀 있네요. 그러면 포인트 텍스트는 24에 16으로 좀 더 줄일게요. 가다가 줄어들면은 이렇게. 자, 근데 지금 줄어드니까 얘네가 갑자기 글자가 왼쪽으로 쏠리네요. 분명히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준 것 같은데. 자, 얘네가 왜 텍스트 얼라인 센터가 안 먹고 있는지를 좀 봐야겠죠? (256번) 응? HTML이? 아, 그러네. 오, 그러네. 자, 이렇게 하다가 모바일로 가니까 그럼 여기도 밑에도 비슷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 폰트 사이즈. 자, 됐네요. 자, 하나 더 발견됐네요. 지금 여기 텍스트가 새로 중앙에 오고 있는 이 그래프 텍스트가 새로 중앙에 온 게 라인에이트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그래프를 모바일 사이즈로 가져가면서 아까 제가 높이를 줄였어요. 박스의 높이하고 라인에이트가 동일하면 텍스트가 새로 중앙이라 그랬거든요. 자, 여기 라인에이트가 지금 35인 이유가 여기서 보면은 헤이트가 35라서 그래요. 그거에 맞춰서 준 거였는데
높이가 25로 줄어들면은 라이네이트도 모바일에서 맞춰서 25로 줄여줘야죠. 아니면 이 바에서 라이네이트를 안 건드리고 텍스트를 새로 중앙에 오자 하면 라이네이트를 빼버리고요. 아예 바에서. 그럼 텍스트가 이렇게 위로 붙죠? 그래프에서 숫자가 위로 붙잖아요? 될지 모르겠 자, 여기서 이 바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 justify content center 그 다음에 item aligns center 이렇게 주면은 박스 안에서 텍스트를 중앙으로 갖다 해요. 이것도 중앙에 놓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라이네이트를 매번 바꿀 필요 없겠죠. 자, 여기까지 파일 배포했고요.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여기까지 코드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내일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녹화 끄겠습니다.